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한식 뷔페집.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이지만 단골 손님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식사 중인 손님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테이블 위에 비닐을 깔아 고정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죠. 네, 이 모든 것은 바로 김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게 문도 닫은 채 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옆에 놓인 심상치 않은 양의 김치들, 무려 100포기의 김치를 담그는 중입니다. 원래는 3명 정도 일하는 식당이지만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 지인들까지 총 7명이 모였습니다. 반나절에 걸쳐 진행됐던 김장이 마무리되어 가던 바로 그때 가게 앞으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서더니 한 남성이 차량에서 내립니다. 손에는 간식을 든 채 직원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죠. 바로 김치를 주문한 손님입니다. 아, 식당에 김치를 주문했어요? 네, 남성이 사온 간식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 직원들. 고마움을 느꼈는지 남성의 차에 김치를 직접 실어주기도 합니다. 7명의 직원이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하자 100포기의 김치가 순식간에 차에 실렸습니다. 이 집 김치가 맛있어서 좀 해달라고 했나 봐요. 맞아요. 김치를 모두 챙긴 남성은 현금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계좌번호를 묻더니 바로 입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설마, 시작됐습니다. 아니 사장님, 예. 한 번만 주면 깨끗이 끝나는 것 같다가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사장님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갖다 드린다고요. 아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으러 간다니까요? 제가 왜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가 고생하셨는데 뛰어먹고 그럼 인간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 약속 날짜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사장은 결국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이라기엔 유독 친근해 보이던 남성과 가게 직원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가게를 직접 찾아가 식당 주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작년 여름부터 왔을 거예요. 한 6, 7개월 넘었을란가도 몰라요. 이렇게 계속 왔어. 일주일에 2~3번씩. 예? 그렇게 와서 먹었으니까 단골 손님이 됐고. 자, 남성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식당을 자주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친절하게 대해주던 고마운 단골 손님이었던 거죠. 단골이라 의심을 안 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단골 손님이라 기존에 없던 메뉴까지 내주던 사장님. 어느 날 직접 담궜던 굴이 들어간 김장 김치를 반찬으로 내놓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김장을 해서 그 굴을 넣어가지고 김치를 해서 밖에를 다 손님들을 다 줬어요. 그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하고 간 뒤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고스럽지만 100포기 좀 담아달라고.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장님은 처음에는 남성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계속해서 사정하자 마지못해 수락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얼마 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얼마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 처음에 250만 원을 준대. 그 뒤에 와서 또 파김치하고 무시김치하고 담아달래. 그러면 300만 원을 주겠대. 현찰로 갖고 오겠다고. 현금으로 다 갖고 오겠다고. 이후에 400만 원까지 금액을 높이던 남성은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치를 다 실어서 이제 현찰을 주겠지. 예? 내가 이제 나가면서는 현찰 주겠지 했더니 자보고 명함 달라고 이제 그 돈 붙여주겠다고. 계좌번호가 명함에 다 찍혀져 있은 게. 그래서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려도 안 와. 계속 기다려도 안 온 게 전화를 한 게 그때는 금방 붙인다고. 그러고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3일이 지날 때까지 남성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나쁘네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남성은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그날 저녁에 다들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 가고 아버님도 또 식중독에 걸리시고 해가지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뵙고 글 드리겠다고 한 거고. 진짜일까요? 네, 그러니까 돈을 입금하겠다던 그날 저녁에 굴이 들어간 김치를 먹고 탈이 났기 때문에 입금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남성은 같은 이유를 계속 대어가면서 약속을 미뤄왔고요. 끝내 한 푼의 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김치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또 우리 식구들도 굴 담은 김치로 한 통씩 다 가져가고 손님들 여기서 다 먹었어도 어떤 사람이 하나 탈났다고 온 사람이 병원 다른 갔다면서요. 사람 다 그러면 먹어도 응급실 아무도 안 기록 하는데 있을 거 지금만 아닙니까? 왜 저 탈이 나냐고. 자, 남성이 가져갔다는 김치는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약 80여 명이 같은 김치를 먹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돈을 받기도 전에 식당 주인이 선뜻 남성에게 김치를 준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단골이니까. 김치는 거의 2만 원어치씩 사가고 이제 떨어질 만하면 사가고 추석 때는 우리가 부침개랑 판 때 그때 한 10만 원 넘게 사갔어요. 차도 존놈 타고 댕기고 금암동에서 모텔도 2개 하고 있다고 그러고 국정원 다니다가 사실 은퇴했어 우리요. 저 사람 돈 없다라고 생각을 안 했지. 네, 남성은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며 국정원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점점 그 말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은 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걸까요? 어찌됐건 간에 돈은 줘야 되는데 네. 돈을 주는 건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나름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목요일까지 입금을 할 거예요. 입금해놓고 나서 저희도 이제 경찰조사 목요일이 준비하고 오늘인데요. 제 변호사도 다 준비할 거거든요. 사장님은 많이 억울하신 다음 주 입장이신 목요일요?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어느 부분이 제일 억울하신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금 붙잡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쪽 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악의적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사정만 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입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들으신 것처럼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던 저희는 남성에게 메시지를 남겨봤지만 더 이상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김치값 지불을 미루고 있는 남성. 지금도 식당 주인은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제 통화했을 때 당시에 제가 출석 요구해서 다음 주 목요일날 조사받기로 했거든요. 오전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안 줬다면은 네네. 돈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은데 돈이 없는데 김치를 네네. 가져갔고 내가 사기친 게 맞다 네. 라고 인정하는 송치가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겠죠. 네, 김치와 함께 사라진 단골 손님. 몸도 마음도 다친 사건입니다. 자, 믿음의 정직으로 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 사장님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겠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 남성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내가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건을 받아간 행위는 이제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겠다 계속 이 변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돈을 낼 뭐 의사라든지 능력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